3월 23일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래경영연구소 회원 모집을 위한 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열띤 강연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온라인, 전화, 팩스, 또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꼭 저와 함께 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을 만들어서 조직된 힘으로 한국 사회를, 정치를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그 힘이 비록 미약할지 모르더라도 하나둘 힘이 모이면 언젠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여야 정치판에 벌어지는 저 황당한 노름들을 보고요, 더더욱이 한국의 정치는 개혁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어제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 참가했지만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본인이 머지않은 시기에 결심을 하겠다, 종합적으로 그때 이야기하겠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 와서는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비례대표 추천 명단, 즉 김종인의 뜻을 뒤집고 교수들, 전문가들, 김종인이 추천한 사람들 뒤로 빼고 이 운동권들이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12 명을 이 당선 가능권 근처에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인을 했습니다. 7명의 전략투표 부분을 또 김종인이 추천한 3명, 그리고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황금 열쇠를 가지고 왔는지 MBC 방송 출신인데요, 무조건 문재인 대표가 비례에 넣기로 했는데 그걸 왜 김종인 몫에 넣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그가 추천한 교수 둘, 그리고 대변인까지 넷, 그리고 분야별 당선 안정권 우선순위자 6입니다. 이 6, 그리고 순위투표에서 10, 이렇게 합치면 이 20명입니다. 이 20명에서 분야별 2등은 아마 21번부터 24번까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당선 안정권 근처에 운동권들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김종인과 대변인 4명, 그리고 분야별 6하면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명은 투표를 해서 남자 5, 여자 5 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서울대 천문학과를 나와서 의성에 내려가서 소를 키우고 지난번에 부인이 이 더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형근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뽑혔는데요. 아마 이 오랫동안 지역에 내려가서 전농 같은 데서 농민운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철이 TV에 나와서 저처럼 평론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김한길 보좌관 출신입니다. JTBC에서 의도적으로 많이 띄웠죠. 중앙일보에서도 많이 띄웠고요. 근데 이분이 당의 전략 전문가다 해서 사실상 12번에 당선 안정권에 배치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12번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뭔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거기에 또 나머지 보면 이수혁 씨라고, 이분은 육자회담 수석대표고요. 이분만 빼고 김영건, 이철이, 그 다음에 이재정, 이분 민변 사무처장이고, 문미옥, 이분은 서울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실장, 이분은 운동권이라고 볼 수 없겠고, 재윤경, 이 여자분은 청년금융운동인이 어쩌니 해서 유명한 이 운동권이죠. 그 다음에 권미혁, 이분은 방송 쪽에 박문진 2,3대 방송 쪽에 운동권이다, 이래 봐야 되고요. 자, 이택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인데 이분도 운동권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영진 약사회 부회장,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즉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권이
한 5명 정도가 순위 투표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김종인 대표가 추천했던 교수들은 뒤로 빠졌죠.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은 전혀 180도 다릅니다. 조선일보와 우파 신문들은 더민주당이 김종인을 앞세워 국민을 속였다. 결국은 김종인이라는 이 포장을 친노 친문재인 앞에, 안에는 친노 친문재인이고 끝에 포장지는 김종인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공천 과정에서 속여왔고, 그 공천 과정의 내용은 결국은 친노를 일부를 정청래, 이해찬 같은 사람들 드러내고 대부분은 다 보존시키면서 마치 큰 물갈이가 되듯이 속이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친노가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손을 뗀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비례대표 추천에 있어서 김종인이 자신들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추천한 전문인 인사들로 이렇게 주로 하려고 그러고 운동권을 뒤로 빼니까, 또 김종인이 최근에 샌더스 이야기를 하고 강연에서 나는 킹메이커는 안 한다라고 하고 이러니까 김종인이 딴 욕심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이 김종인을 길을 들여야 될 때다. 이렇게 해서 중앙위원회에서 날리고 이틀 동안에 온갖 일이 다 있었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김종인이 없는 하에서 2번을 14번으로 끌어내리고, 또 이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에서 의결했던 칸막 이 부분을 없애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비대위에서 그걸 없애고, 이러면서 운동권들이 앞으로 빠지고 김종인이 추천한 일부 전문 인사들은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종인을 무릎을 꿇인 다음에 그냥 껍질만 남기고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굳이 14번이라는 망신 주는 번호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마지막에 급해지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김종인에 대해서 망신을 주고 길을 들여서 끌고 가려 했는데 친노의 특징이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망신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날 저녁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국, 그 다음에 문성근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김종인이 이번은 시켜야 된다라고 조정을 했지만은 좀 늦었고, 새벽까지 진행된 중앙위 투표, 그러니까 화요일날 새벽에 끝난 중앙위 투표에서는 결국 김종인 안을 다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종인은 아침에 회의를 11시 회의를 거부하고 오후 3시 회의에 가는 사이에 문재인 대표가 김해에서 올라와서 구기동 김종인 대표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온 문재인 대표 얼굴이 어두웠고 김종인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3시에 비대위 회의를 갔지만은 그냥 처리된 거 의결해라. 나는 너가 했으니까 알고 싶지 않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또 나와서 집으로 갔다가 비대위원들이 사과하러 온다고 하니까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비대위원이 집에 2시간 기다려서 10시 반쯤 김종인을 만나고 비대위원들이 저는 사퇴하겠다 했지만은 김종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냥 당무는 당무대로 처리해라. 나는 내 그치는 알아서 결정하겠다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김종인은 자기한테 가해진 비대위원들을 행태, 즉 저거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임명했는데 자기가 없는 동안에 뒤통수를 때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그리고 당은 중앙위원회니 뭐니 해서 결국 자기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 실제 뒤에 조종자는 문재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셀프 공천, 노욕, 노추 이런 표현을 자기한테 쓰는 데 대해서 자기는 이제는 명예를 중시하겠다. 지금까지로 보면 상전백회할 어떤 문재인 측의 친노 측의 입장 전환이 없다면 김종인은 그만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3일부터 회원가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좌파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느냐. 김종인이 통째 먹으려다 배탈이다. 문재인 영입파가 약진했다. 막판에 끼어든 인사들이 순위 투표를 통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즉 김종인의 욕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항을 보도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보도 태도나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요. 저는 친보수, 친진보 이런 부분에서 떠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번 이 김종인 대표 임명은 이 친노의 패권 때문에 이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지지가 아직도 더민주당에 일정하게, 국민의당에 일정하게 있는 것은 친노 패권에 대한 호남 지지자들의 있던 배신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전북 출신인 김종인을 데려와서 앉히면서 김종인이 당을 여러가지로 쇄신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지만 물밑에서는 친노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친노 일부를 날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 전력은 보존하되 격가지 전력이나 한마디로 걸거치는 쪽만 잘라내는 쪽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이 뭔가를 갖다 바꾸는 것처럼 보였고 호남의 어떤 의사도 좀 더민주의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보위 출신이라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더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어떤 이 경쟁에 있어서 호남을 비롯한 전국적인 우위를 확연하게 잡아가는 듯이 보였고 지지율 격차도 한 3배 정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지금 후보 등록을 앞둔 마지막 주 사흘을 못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진노가 본색을 드러내었고 그 이틀간이 한마디로 전 국민들한테 여전히 더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중앙위의 행태나 비대위의 행태에서 보여지듯 문재인 대표고 운동권 386 친노들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바지 사장이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표 어제 급하더라도요. 차라리 나오지 말고 김종인이 가든지 말든지 숨어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급해지니까 김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지만은 양산에서요. 결국은 양산대군이 더민주당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입증시켜버렸습니다. 자, 김종인은 당의 확장성을 위해 외연 확장을 위해 명단을 짰다고 했고 문재인은 미리 손을 못 써 죄송하다 했는데요. 제가 볼 때 김종인이 오다를 내면 그 오다를 뒤집어 버리면서 한마디로 김종인을 망신 주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바지다라고 입증시키려고 한 거죠. 자, 지금 길을 안 꺾으면 선거가 끝나면 결국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는 나올 것 같고 그것은 전부 김종인의 공이 되고 김종인이 그 힘을 바탕으로 세력을 더 구축해 가면서 딴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심이 불안이 결국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불안이 문재인과 친노의 한마디로 인내를 한계에 이르게 했다.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망신당했고요. 또 노용 노추의 셀프 공천이라고까지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명예를 중시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물러나 버리면 어제 바로 그냥 물러나 버렸더라면 김종인이 욕을 더 먹고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도대체 본질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알려야 자기가 망신을 덜 당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간은 김종인 대표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의 형식상 대표예요. 어제도 좌우간 업무 그래 너가 그렇게 결정해서 너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번호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겁이 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자, 오늘 23일입니다. 내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김종인 대표가 오늘도 대표직을 합니다. 내일도 대표직을 합니다. 25일 금요일 날
마지막 등록 순간에 이분이요 오후쯤에 그만두겠다고 도장 안 찍어버리면 더민주당은 후보 등록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안 그러면 급기야 뭐 긴급 중앙위원회와 긴급 당무회의, 긴급 비대위 뭐 사태 내지 또 새 비대위 구성 이런 걸 한나절 만에 해치워서 새 비대위원장을 앉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해서 개망신을 당하거나 한마디로 총선 일정이 다 흐트러지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가 겨냥하는 것은 지금 등록까지의 시점에서 킬링타임,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버리면서 마지막에 자기한테 힘이 실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젯밤에 비대위원들이 저는 사과하고 사퇴한다 하고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제 TV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싸움은 친노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서 벌인 겁니다. 칼 자루는 김종인한테 다시 넘어갔습니다.